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기계제도 실습 1주차 첫 번째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CAD를 가지고 도면을 작업했는데, CAD는 말 그대로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컴퓨터를 이용한 제도였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 CAD라는 도구를 가지고 단지 그냥 그림만 그렸을 뿐이고, 이번 시간에 수업하는 내용은 기계제도 실습이라 그래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CAD를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자, CAD라는 부분은 사용자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언어, 서로들 간에 그 약속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에 따라서 도면 작업을 해야지 그 누가 보더라도 도면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규정이라든지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는 제도라는 그 과목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떻게 캐도로 그림을 그릴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지식을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부분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자, 제도란 제품이나 구조물 등을 만들 때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자, 여기서 보이는 그 사용 목적이거든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알맞는 모양, 그리고 기능, 그리고 구조, 크기 등, 크기와 그리고 공작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합리적으로 설계해서 그 제품에 대한 치수와 다듬질 정도, 그리고 재료, 공정 등을 도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단지 그냥 CAD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이 도면을 그림을 그릴 때 그에 관련되는 기능이나 구조나 그리고 치수와 그리고 어떻게 다듬질 할지 그리고 어떤 재료를 쓰고 그리고 어떻게 공정 계획을 잡아 나갈지, 자,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같이 도면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제도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도의 목적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도의 목적은 설계자의 의도를 도면 사용자에게 확실하고 쉽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CAD로 작업을 할 때, CAD로 작업할 때 좋게 그린 도면과 좋지 않은 좋지 않은 도면이 있거든요. 즉,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캐드로 작업했을 때, 아, 이 도면은 좋은 도면이다. 또는 이 도면은 좋지 않은 도면이다.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자, 이 부분에 나와 있죠. 즉, 제3자가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린 도면이 제3자가 봤을 때 그 의미를 쉽게 전달하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도면은 잘된 도면입니다. 그래서 CAD로 작업할 때, 제도를 작업할 때는 물체에 대한 모양이나 치수나 재료, 표면에 대한 정도를 확실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표시하는 게 우리는 제도라는 기본 과목을 이해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전달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도면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일단은 이루어져야지 CAD 작업도 원활하게 수행이 된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도란,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설계자의 의도를 도면 사용자에게, 즉 제3자에게 확실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이 도면이 그 도면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 도면은 절대 좋은 도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에는 모양, 치수, 재료, 표면 거칠기 등 모든 내용들을 다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제도의 규칙을 간략하게 나타내는 건데, 우리 보통 KS 규격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KS 규격은 어떤 거냐면, KS 규격은 한국 산업 규격, 즉 우리나라에서 쓰는 규격을 KS 규격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ISO는 국제 표준 규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DIN, 네 번째 나와 있는 DIN 같은 경우는 독일 규격을 나타내고, 그리고 안시라는 규격은 미국 규격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지스는
일본 공업 규격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ISO는 국제 표준 규격, KS는 한국 표준 규격, 그리고 DIN은 독일 규격이고 안시는 미국 규격이다라고 이렇게 각 나라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각 나라별 표준 규격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 파워포인트 장에 대한 내용들 한번 더 보시면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체크가 되셨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KS에 대한 분류 부분이거든요. 앞장에서 우리는 한국 표준 규격 같은 경우는 KS 규격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KS에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KS하고 뒤에 A라는 기호가 나오면은 이 A라는 부분은 바로 기본, 전체적인 통칭이다, 기본 규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기계 분야 같은 경우는 KSB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KSC 같은 경우는 전기 분야, KSD는 금속, KSE는 광산 쪽과 관련되는 KS 분류 방법인데, 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기계 분야에서 기계 분야에서 일을 하고 설계하고 가공 생산하시는 분들은 보통 KSB라는 KS 분류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면에 따른 분류 방법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거든요. 뭐냐면 도면,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도면에는 크게 용도별, 그리고 내용, 그리고 표현 형식에 따라서 도면들을 분류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용도별은 뭐냐? 그 도면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용도별이 있고요. 그리고 도면에 대해서 도면에 포함되어 있는 도면이 어떤 그림인지 그 내용에 따라서 내용별로 내용에 관련된 분류하는 부분, 그리고 도시 방법입니다. 어떻게 도시를 하고 어떻게 그렸는지에 따라 가지고 표현 형식별로 도면을 분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목적에 따른 분류 방법에는 계획, 제작, 주문, 견적, 승인, 설명도 부분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도시된 내용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러면 부품도, 조립도, 기초, 배치, 배근, 그리고 장치도가 내용에 따른 도면에 대한 분류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면을 표시할 때 도면을 어떻게 표시를 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외관, 전개도, 곡면 선도, 그리고 입체도 이렇게 도면을 분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그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은 도면에 관련되는 분류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면 사용에 따른 분류 방법도 같이 보겠습니다. 도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용도별로 우리는 도면을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자, 계획도라고 하게 되면은 그 도면을 작업하게 있어 가지고 계획이 나타난 도면을 우리는 계획도라 그러고요. 그리고 제작도라고 하게 되면은 제작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도면을 제작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문도는 주문 내용이 담긴 도면, 그리고 견적도라고 하게 되면은 견적 내용이 담긴 도면, 자, 승인도는 관계자의 승인을 얻은 도면, 자, 설명도라고 하게 되면은 물품의 설명을 나타내는 도면으로 이렇게 도면에 따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분류한 방법을 지금처럼 나타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체크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그죠? 도면을 어떤 용도로 분류할 건지에 대한 용도별 분류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면을 분류할 때 또 다른 방법인데, 이번에는 도면에 대한 내용별로 도면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즉 그래서 부품도라고 하게 되면은
부품의 모든 정보를 담은 도면을 우리는 부품도라 그러죠. 보통 부품도에는 어떤 부분들이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부품도는 그 형상에 대한 표현 방법, 즉 예를 들어서 그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뭐 정면, 측면, 평면 이러한 그림을 나타내고 그 그림에 따라서 우리가 치수를 기입하듯이 그 형상에 대한 크기를 표현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들어갑니까? 예, 표면 거칠기. 자, 이 부분이 뭐 거친 면인지 아니면은 뭐 그 부드러운 면인지 아니면은 중간 정도의 거칠기인지에 대한 그 거칠기 내용도 들어가고 또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기하공차, 뭐 평행, 직각 이런 부분들까지도 또는 공차 개념도 들어가고 그리고 부품도에는 사용자가 이 부품을 작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주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예, 부품도에 표현되는데 아무튼 부품, 내가 이 제품을 만들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담아 놓은 게 바로 부품도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조립도라고 하게 되면은 부품의 조립 상태를 나타낸 그림을 조립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초도라고 하게 되면은 구조물의 기초를 나타낸 도면을 기초도라 그러고 배치도라고 하면은 기계 등의 설치 위치를 나타낸 도면을 배치도라 그럽니다. 자, 배치도라는 부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배근도라고 하면은 철근의 치수와 도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도면을 배근도, 그리고 장치도라고 하게 되면은 각 장치의 제조 공정에 관련되는 내용을 나타낸 도면을 장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면을 내용에 따른 분류로 구분한다 그러면 부품도, 조립도, 기초도, 배치도, 배근도, 장치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부품도에는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고요. 조립도는 조립한 상태를 그린 게 조립도라고 표시합니다. 기초도는 기초를 나타낸 도면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체크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눈여겨 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체크가 되셨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면을 표현함에 있어 가지고 형식별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형식과 관련되는 도면에 대한 분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외관도. 자, 외관도라고 되면 외관도로 가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글자처럼 형상의 외형, 형상의 외형을 나타낸 도면을 우리는 외관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전개도라고 하게 되면은 평면으로 전개된 도면을 전개도라 그럽니다. 즉 형상 자체가 이렇게 뭐 원형이라 하게 되면은 원형으로 예를 들어서 원이면은 도면 자체가 둘둘 말려 있는 형상을 평면으로 쫙 펼쳐 놓은 형상이 전개도가 그 펼쳐 놓은 그림을 우리는 전개도라 그러죠. 예, 전개도라 그러고요. 곡면선도라고 하게 되면은 복잡한 곡면을 선으로 표현한 도면을 우리는 곡면선도라 그럽니다. 복잡한 곡면을 선군으로 나타낸 도면을 곡면선도라 그러고 자, 선도는 뭐라 그럽니까? 선도는 기호와 선을 이용해서 그린 도면을 선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체도는 형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도면을 입체도라 그러는데 보통 우리 도면에서는 자, 등각도 또는 아이소뷰 자 그죠? ISO 뷰 또는 등각도 이렇게 다른 이런 용어로도 같이 표현을 하거든요. 자, 다시 그 도면을 표현 형식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은 외관도, 외형을 나타낸 도면입니다. 전개도라고 하게 되면은 평면을 펼쳐서 전개한 평면으로 그죠. 펼쳐서 평면으로 전개한 도면을 전개도라 그러고 곡면 선도는 복잡한 곡면을 선군으로 나타낸 도면 그리고 선도와 입체도 입체도는 입체적으로 표현한 도면을 우리는 입체도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면을 자, 어떤 성질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냐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원도 또는 트레이스도 또는 복사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원도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도는
최초로 그림을 그린 도면을 우리는 원도라 그럽니다. 즉 보통 우리 용지, 뭐 A4 용지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종이에다가 연필로 대략적으로 막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그림을 그리거든요. 스케치로 그리고 연필로 그린 도면 또는 스케치도, 자, 이런 부분들을 최초로 도면을 그림을 그렸다. 뭐 컴퓨터로 작성된 뭐 컴퓨터로 그리든 아니면은 연필로 그리든 하여튼 최초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게 바로 원도가 되고요. 자, 다음 나오는 트레이스도는 뭐냐면 방금 작업했던 원도 위에 뭐 투명한 종이 같은 걸 하나 올려가지고 작업할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 뭐 트레이싱지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트레이싱지에다가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파워포인트에는 트레이싱 페이퍼나 미농도지를 올려놓고, 즉 원도 위에 트레이싱지를 올려놓고 거기에 다시 연필이나 아니면은 뭐 잉크 같은 걸로 다시 한번 더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그린 걸 보통 사도라고도 표현하지만은 여기서 사도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트레이스도라고도 같이 표현합니다. 즉 연필로 그리거나 최초로 그린 그림을 원도, 그리고 그 원도 위에 트레이싱지를 올려놓고 다시 잉크로 한 번 더 그림을 그린 게 트레이스도. 그러면은 세 번째 나오는 복사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복사도는 앞전에 작업했던 트레이스도를 원본으로 해서 복사, 즉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전자 복사하거나 이런 형태로 그 다르게 또 다른 도면을 이제 복사하는 개념이죠. 예, 트레이싱지로 만든 도면을 뭐 사진이나 아니면 복사하듯이 하나의 복사지를 만드는 부분이 바로 복사도라고 해서, 도면을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 페이지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면의 크기와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부터는 앞전 시간까지는 도면에 따른 분류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도면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을 나타내는데, 이제는 도면의 크기와 양식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도면의 크기는 보통 폭과 길이로 나타내는데 그의 비율은 1대2가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도면의 세로 방향입니까? 폭이라고 하면은 도면의 세로 방향과 길이, 가로 방향에 대한 비는 보통 1대2라고도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도면의 크기는 우리 A0지부터 A4지까지 이렇게 용지에 대한 크기를 활용을 합니다. 자, 도면의 크기는 폭과 길이의 비율은 1대2 정도가 되고요. 1대2가 되고, 그리고 크기는 A0부터 A4지까지의 크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도면의 길이 방향인데, 자, 도면의 길이 방향입니다. 자, 도면의 길이 방향은, 그죠. 도면은 보통 그 가로 방향으로 도면을 놓고 그리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도면은 그죠. 뭐 세로 방향으로 도면을 그릴 때도 있지만 가로 방향으로 도면을 그리는 거를 원칙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도면을 접을 때는, 자, 그래서 뭐 도면이 큰 용지다, 뭐 A0나 A1지 같이 큰 용지가 있을 경우는 이제 보관을 할 때 보관상의 문제 때문에 접어서 보관을 할 건데, 그때 접을 때는 A4 크기로 접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내가 뭐 A3로 그리든 A2로 그리든 크기가 좀 큰 도면일 경우에는 접어서 보관을 할 건데, 그때는 A4 크기로 접어서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도면에는 치수에 따라서 어떻게 0.5 이상, 0.5mm 이상의 윤곽선을 그린다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는 꼭 이렇게 0.5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윤곽선이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도면에 대한 테두리 선을 그리거든요. 즉 용지의 도면에 대한 테두리인데, 그 테두리를 우리는 윤곽선이라 그러고, 윤곽선은 보통 0.5 이상으로 작업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면에는 중심 마크를 꼭 그립니다. 도면상에는 중심 마크, 도면에 대한 크기가 있다 그러면 그 크기에 대한 중심을 표시하는 중심 마크가 꼭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원도, 즉 도면을 펼쳐서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도면을 둘둘 말아서 보관을 할 때는 안찌름을 한 40mm 정도로 해서 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것을 하나의 규칙이나 양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파워포인트 창에서도 다시 말씀드리면 도면은 A0부터 A4지까지 크기가 있고요. 보통 가로 방향, 길이 방향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도면을 접을 때는 A4 사이즈로 접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도면을 그릴 때는 윤곽선을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중심 마크도 설치를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요. 도면을 말아서 보관할 때는 안찌름이 40 정도가 되게끔 정해서 도면을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